안녕하세요. 오늘 장군입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 윤 대통령 거취와 관련한 거래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상실 여부를 두고 한때 조기 퇴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이 시장이 최근 들어 정반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마켓에 개설된 윤 대통령 관련 시장은 2025년 3월 31일 이전, 그러니까 이달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이 예스 또는 노에 베팅을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초까지만 해도 80%가 넘었던 예스, 즉 조기 퇴진 베팅이 3월 20일에는 3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베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윤 대통령 관련 시장은 수십만 달러가 거래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단기 결정, 즉 3월 31일 이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있지만 각하나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결정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복귀를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탄핵 인용파를 정계선 재판관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탄핵 인용파는 문영배가 이끌었는데 지금은 주도권이 정계선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실제 좌파 진영에서는 정계선이 문영배보다 서열도 높고 실력까지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문영배가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해도 진보 보수 어느 쪽으로부터도 말빨이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문영배가 진보 진영에서는 발언권이 있어서 중도 보수 재판관들에게 어느 정도 말이 먹혔는데 지금은 이런 힘이 정계선에게 넘어가서 문영배는 말만 소장대행이지 그냥 바지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죽어도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강경파 정계선 목소리로 인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저는 일치가 아닌 표 대결로도 갈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헌법재판관 요청으로 연구관들의 자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핵심 쟁점은 5개 내지 6개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데 쟁점마다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평의가 끝이 나야 평결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직은 평의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재판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차가 너무 커서 계속해서 연구관들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평의가 마무리될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헌재 관계자들도 과연 언제 선고일이 잡힐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선고도 어려울 것 같고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쯤 돼야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쟁점 가운데 핵심 내용은 딱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증거조사 절차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재가 이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증거 자료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헌재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몰고 간 사안입니다.
엉터리 증언 등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머리의 핵심 축이었던 곽정권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란죄 철회 부분입니다. 국회 측이 대통령을 빨리 파면하기 위해서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것이 지금 논란의 소용돌이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려고 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헌재가 처음부터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무려 80%를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뺀다고 했을 때는 헌재가 당연히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냥 받아줘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헌재가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졸속 재판이 몰고 온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절차적 하자에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중도보수 재판관들도 이런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신들이 역사의 죄인은 되기 싫으니까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초기에는 민주당 쪽으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대통령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오동훈이 그랬고 툭하면 내란 동조자로 몰아버렸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영배를 중심으로 좌파 재판관들이 헌재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 재판도 불법과 졸속의 연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역전돼 버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머리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쟁점별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한 출구 전략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만큼 나머지 단추만큼은 제대로 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원 일치 합의 결론인데 정계선을 비롯한 일부 강경파 재판관들이 반대로 합의 도출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의 주장보다 아니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